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가 진짜 깨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 동훈이가 좀 정치가 아직까지는 뭐 길게 안 했잖아. 누가 저 정도 했어. 뭔가 좀 달라진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용산에서 찬물을 끼얹어 버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기회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네. 두 분 다시 기회 안 옵니다. 최고 1개월에 이렇게 응애 소리를 잘 내는 아기 어디 응애 이거 지금 뭐 사람들이 좋아서 이쁘다고 난리야. 민주당을 지지하려고 했는데 이재명 언제 구속될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웃음을 잃고 살았어. 맞아요. 이놈의 정치, 이놈의 경제, 이놈의 아들 새끼들, 부모들의 마음이 무거워.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가 진짜 깨지지 않고 있는데 좀 나머지 후보들 보면은 전부 다 이제 바닥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렇죠. 좀 튀고 올라올 만한 사람 안 보이세요? 없어요. 지금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일찌감치 부각이 됐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6개월 전하고 비교해 보면 똑같아. 변화가 없어. 박스예요, 진짜. 그냥 박스건이야. 네. 자, 윤석열 대통령 박스건, 이재명 대표 박스건이야. 가운데 자, 선거라는 것이 정부 심판 성격도 가지. 이걸 보라고요. 자, 정부로 가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네. 이걸 여러분들 국회의원 선거 결과 기대를 보면 정부 견제론이 51이야. 네. 그 다음에 정부 지원론이 35예요. 그 이야기는 정부로 총선을 가면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서 총선 가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 밀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런데 물론 민주당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6개월 동안 비약적으로 올라왔어. 그렇군요. 그렇죠. 좀 미흡한 것도 있어.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올리브의 기대 불일치론. 네. 자, 이 올리브의 기대 불일치론이 뭐냐면 믿고 있는 사람, 기대감이 커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해도 튜닝을 해줍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행사장에 가서 김경률 이야기하고 원희룡 이야기했다. 네. 그러면 지지층들이나 중도층 좀 기대감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대 불일치는 이럴 때는 튜닝을 해줍니다. 우리 동훈이가 좀 정치가 아직까지는 뭐 길게 안 했잖아. 그런데 저 정도 하는 게 어디야? 누가 저 정도 했어? 저 정도 매력적으로 뭔가 좀 달라진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좀 이제 지켜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튜닝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데 지금 용산에서 찬물을 끼얹어 버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기회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네. 두 분 다시 기회 안 옵니다. 지금은 오로지 한동훈으로 가야 돼요. 대안이 없다. 대안이 없어요. 한동훈이 또 잘해. 그 정도 하면 아니 법무부 장관 하던 사람이 무슨 국회의원 한 번 했네. 와가지고 그래도 말 줄줄줄줄 하잖아요. 이제 한 달 됐더라고요. 네. 그 정도 하기 쉽지 않아요. 1개월 지금 생후 1개월이에요. 생후 1개월에 이렇게 응애 소리를 잘 내는 아기 어디 응애 이거 지금 뭐 사람들이 좋아서 이쁘다고 난리야. 근데 여기에다가 찬물을 끼얹어가지고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이러면은 큰일 나요. 우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정부로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서 전쟁을 네. 붙으면 네. 이대로 총선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 떠오른 거야. 그 희망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지.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맞대결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네. 한동훈 쪽으로 가버리면 이거는 이제는 정부 심판이 아니에요. 네. 한동훈이냐 사람들한테 선택지가 주어진 거예요. 한동훈 할래 이재명 할래 이재명 할래 한동훈 할래 달라지죠. 네. 그림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재명 대표는 피습 당했고 당무 복귀했고 뭐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박스권에 굉장히 오래 머물고 있어요. 왜 이게 도통 오르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총선 구도를 보면은 정부 견제론이 51이야. 네. 51이야. 과반. 정당 지지도를 봐요. 민주당 33, 한국갤럽조사. 네. 51인데 33밖에 안 돼. 나머지는 어디 갔죠? 그런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2020년 때 민주당이 압승할 때는 그때는 정부 지원론이 높았겠죠. 네, 그때 높았던 지지율이 걸로 높을 알아요. 때니까. 네. 그때는 높았고 민주당 지지율도 높았어. 네. 같았어. 그런데
아니 이번에는 정권 심판론이 높은데 민주당 지지율은 낮아. 네. 33 민주당 51 정권 심판론. 이렇게 큰 차이가 나. 거의 한 2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렇네요. 이걸 무슨 현상? 무슨 현상? 이게 자의가르닉 현상이에요. 이것도 자의가르닉. 자, 정권 심판론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려고 했는데 네. 이재명 언제 구속될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계속 사법 리스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지지해? 이낙연 전 총리도 못 견뎌서 나와버린 정당이잖아요. 호남이 흔들흔들해요. 그다음에 원칙과 상식이 없다면서 뛰쳐 나와버렸잖아요. 네. 원칙과 상식 비명은 막 계속 비명을 질러대지. 그다음에 이탄희 의원 그러면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좀 신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이탄희 의원도 참다 이 사람도 못 참아. 네. 이재명 대표 나 불출마할 테니까 제발 선거 비례 병리평 가지 말고 준연동형 유죄 당신 약속했잖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불체포 특권 버리겠다는 것도 안 버렸잖아요. 네. 안 지키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자기 목숨이 온전치 못하면 사이다가 안 돼요. 배종찬 소장이 사이다가 되는 게 나는 뭐 하등 떳떳하다. 없어. 떳떳해. 무슨 뭐 민주당에 빚진 게 있어요. 국민의힘에 빚진 게 있어요. 네. 민주당을 지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는 거죠. 이 불구덩이를 보고. 네. 이재명 리스크에 비명계에서 막 비명 지르고 아수라장이잖아요. 그다음에 막 지금 뭐 이탄희 의원까지 울부짖는데 그건 제도는 안 고쳐지고. 아직도 답이 없죠. 답이 없어요. 선거제. 이게 뭐 오리무중이에요. 네. 함흥차사야. 우리가 그동안 너무 웃음을 잃고 살았어. 맞아요. 이놈의 정치, 이놈의 경제, 이놈의 아들 새끼들, 딸 새끼들, 다 이 성적 때문에 부모들의 마음이 무거워. 와이프가 없었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한 바가지야. 남편의 그 평온했던 턱주가리에는 그냥 근심이 가득해요. 이재명 대표에게 흡수되지 않는 민주당에게 흡수되지 않는 지지가 신당으로 좀 가고 있는 걸까요? 중도 무당층이 뭐 이준석, 이낙연 신당 등으로 좀 흡수가 됐다 이런 조사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제가 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신당 잘 될까 안 될까? 네. 잘 될 수가 없어요. 자, 신당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전화 면접 조사를 냈을 때 신당이 많을 때는 한 30% 가까이 나와요. 그래요. 자, 3분의 1 법칙은 뭐냐면 이 중에서 신당을 찍을 수 있는 비율은 3분의 1이다. 그러니까 자, 무당청이 전체의 30%인데 3분의 1이면 10%야. 그러면 10%는 뭐냐? 투표로 안 가. 네. 아니 뭐하러 가?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데. 네. 그다음에 3분의 1은 기존대로 가요. 네. 에이, 그래도 뭐 지지하는 정당 없다고 내가 여론조사에는 그랬지만 우리 남편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그래도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중에서 내가 결정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아무리 지금 이준석, 이낙연, 금태섭, 양양자 어쩌고 저쩌고 류호정 어쩌고 저쩌고 용을 써도 네. 잘해야 10%. 좀 더 잘하면 15%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합쳐도. 기호 3번을 받아도 안 돼. 안 돼. 우리는 왜냐면요. 국회의원 선거구가 소선거구제예요. 네. 그러니까 한 표만 더 얻어도 그쵸. 당선이야. 그러니까 자, 신당이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비례대표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래요? 병리평 갑시다. 못 박았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응답하세요. 네. 이재명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이야기는 못하고 임혁백 공관위원장. 네. 공관위원장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뭐예요? 병리평이에요. 결국에 병리평인데 네. 소수 정당이 아우성을 또 막 아우성을 칠 거잖아. 니들 왜 그래? 나도 좀 줘. 나도 한 자리 줘. 그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안 됐으니까 그래 그럼 권역별로 조금 떡고물 줄게. 그게 권역별 비례대표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3분의 1 법칙은 대대로 이어져오는 선거 최종 투표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네. 빅텐트가 돼야 그래도 한 15%는 될 거잖아. 철학이 일치해야 돼요. 네. 자 이름을 댈게요. 이준석, 이낙연, 금태섭, 양양자. 철학이 일치해요? 안 하죠. 두 번째는 팔러시. 팔러스. 공약 일치돼야 돼요. 네. 필라스피, 철학. P, 팔러시. 마지막에 P는 뭐예요? 피플. 피플 사람들. 이게 합해질 수가 있어야 돼. 서로 초록은 동색이 돼야 되는데 서로 민주당 배경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배경에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돼요. 3P가 조율될 수 있을 때 빅텐트가 되는 겁니다. 빅텐트는 안 돼요. 불가능. 그렇습니다.